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우리 할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시대와 가족 앞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직장 다니며 자취 중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라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들러 장도 봐드리고 고장난 것도 고쳐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착하네. 그런 손자도 드물어. 하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다시피 한 덕분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노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말이여, 젊었을 땐 기럭지도 길고 목소리도 곱다혔어. 하시며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흥에 겨운 트로트를 따라 부르세요. 심지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옛날에 유행하던 춤까지 추시는데 이게 처음 보면 웃기다가도 한참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박자도 안 놓치고 절도 있게 어깨춤까지 곁들입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하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트로트가 왜 좋은지 모르제? 노래는 말이여, 흥이 아니고 인생이여. 사연이 담겼단께. 저는 웃으면서 할매, 요즘 세상엔 힙합이 대세야. 사연이 아니라 펀치라인이 중요하다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힙합이란 걸로 너는 누굴 울려봤냐? 사람 마음 울리는 건 역시 정통 트로트여.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자꾸 생각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 소리가 아니고 누가 실제로 무대에서 열창하는 듯한 음색에 반주기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더니 제가 본 건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짝이 조끼를 입고 방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방 구석엔 작은 휴대용 마이크, 그 옆에는 중고로 사셨다던 트로트 반주기. 그리고 벽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할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할머니는 흥에 취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요즘 연습하느라 정신없다. 대회가 며칠 안 남았단께. 그러더니 주섬주섬 조끼를 벗으며 네가 이거 보게 될 줄은 몰랐는디. 하며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 반짝이 조끼는 어디서 나셨어요? 재봉사 양언니한테 맞췄지? 내가 원래는 금색으로 하려고 했는디 금색은 너무 눈부셔서 안 된다고 그러더만. 할머니는 어느새 무대를 염두에 둔 패션 전략까지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쑥스러운 듯 덧붙이셨어요. 근데 말이여, 이 나이에 무대에 오른다는 게 좀 민망하긴 해. 그치만 나 말고 누가 내 인생을 즐겨줄 건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거였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동네 잔치에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이무송에 사는 게 뭔지를 부르셨던 할머니. 그때 저는 할매 창피해 하며 숨기 바빴지만 사람들은 야, 어머니 노래 실력이 범상치 않다잉?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트로트에 미친 할매가 아니라 진짜 그 세계를 꿈꿨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저는 그날 이후로 매주 할머니 댁에 갈 때 반주기 음향 점검도 해드리고 MR 파일도 구해드리고 유튜브에서 인기 트로트 무대도 함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노래 연습이 끝날 때마다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모르제. 무대라는 게 사람 살게 하는 힘이 있어. 그렇게 할머니는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비공식 매니저가 되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재미있고도 기묘한 여정이 시작된 느낌이었죠. 할머니의 노래 연습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동네 노래방보다 더 자주 마이크를 잡으셨고 가사 한 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부르시며 이건 가슴에서 나와야 한단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즐기시겠거니 싶었는데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듣게 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장터에서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다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반찬가게 사장님이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어이구, 이분이 그 유명한 광주 예선 2등 할매 아니셔? 제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자 할머니는 슬쩍 웃으며 말씀하셨죠. 옛날 일이다잉. 그냥 동네 사람들 노는 자리에서 노래 좀 했던 것뿐이요. 그날 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매, 진짜 가수 꿈꿨던 거 맞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살 땐가. 그때 광주에서 열린 청춘가요제에 나갔었어. 결선까지 올라갔는디. 우리 아버지가 그거 TV로 보더니 그러셨다. 딸년이 집안 망신시키고 다닌다고. 그리고는 그날로 시골로 끌려왔지. 그 후론 노래? 꿈도 못 꿨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묻어둔 아쉬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잖냐. 노래 좀 부른다고 누가 뭐라 하냐? 내가 살아보니 나 자신한테 미안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매, 무대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요. 그날부터 저와 할머니의 트로트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저는 MR을 편집해드리고 복고풍 무대 조명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낮엔 동네 산책하면서 성량 훈련, 밤엔 TV로 트로트 가수들 무대 분석.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난삼아 할머니의 연습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반짝이 조끼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꽤 멋졌거든요. 그 영상을 가볍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우리 할매, 전국 노래자랑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엔 3만. 이틀 후엔 무려 8만이 넘어가 있었고요. 댓글은 더 놀라웠습니다. 울 엄마 생각나요. 눈물 납니다. 진짜 실력자시네요. 응원합니다. 저런 분이 진짜 가수 돼야죠. 할머니 목소리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인생 한번 못 살다 가셨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꼭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을 읽던 중 할머니가 제 어깨 너머로 휴대폰을 보시더니 묻더군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냐? 네? 이 사람들 다 할매한테 보내는 응원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아직 이런 말이 들릴 줄 몰랐지? 그 영상은 결국 방송국 PD 눈에도 띄었고 며칠 뒤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할머니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본선 무대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가 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나가면 된다고 그러디? 나 노래 2곡 준비했단께. 그 눈빛은 정말 젊은 시절 가수를 꿈꾸던 그 소녀의 눈빛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본선 무대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고추밭에 물 주고 아침밥 챙겨 드신 뒤에는 집 앞마당에서 목풀기. 그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릴 정도로 우렁찼고 옆집 아저씨가 농담 삼아 말했죠. 아줌의 노래 소리 들으면 닭들이 알을 더 낳겠어. 할머니는 그 말에 어깨를 으스기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곡 더 불러야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노래를 마치고 나면 숨을 조금씩 거칠게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발음도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대를 준비하며 맞춘 구두도 자꾸 벗으시며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냐 하며 발을 주무르셨습니다. 전엔 그런 적 없었거든요. 할매,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면 원래 다 그래. 숨찬 것도, 무릎 아픈 것도. 그러고 나 이 노래 부를 땐 몸이 안 아파. 신기하지? 그 미소가 이상하게 애틋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는 리허설 무대까지 포함해 총 2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든님과 당신은 모르실 거야 2곡을 고르셨고, 매일 밤 그 2곡의 가사와 리듬을 정리하며 진지하게 연습하셨습니다. 심지어 동네 교회 마이크까지 빌려오셔서 무대 동선까지 맞추셨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보건소 간호사 누나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혹시 할머니 요즘 피곤해 하시지 않아요? 네,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원래 그러신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 진료차 들르셨는데 혈압이 너무 높으셨어요. 가슴 통증도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할매가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병원 검사를 추천드렸는데 안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혹시 손주분이라면 잘 설득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조끼를 꺼내 손질 중이셨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가슴 통증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혈압도 높다던데 병원 왜 안 가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좀 어지럽더라고. 근데 병원 갔다가 혹시라도 무대 서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냐? 할매, 무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 건강 중요하지. 근데 내가 이 무대를 놓치면 다시는 못 써.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접어두었던 꿈이 다시 닫힐까 봐 두려워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다시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반짝이 조끼를 입고 밝게 웃으며 노래 부르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멈칫하며 숨을 고르시던 장면. 그게 미리 예고된 신호였던 걸까요? 그리고 본선 당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 전국에서 올라온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북적이는 대기실.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조끼를 정갈히 입으시고 입술에 연분홍 립스틱을 살짝 바르셨습니다. 어때? 나 이쁘제? 진짜 예뻐요, 할매. 오늘 무대 주인공이세요. 그렇게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은 정든님. 카메라 리허설까지 포함한 무대 위. 할머니는 첫 소절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구절을 부르려던 순간 그 자리에서 몸을 휘청거리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반주가 멈추고 스태프들이 다급하게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할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에 할머니를 싣고 대기실 뒤편의 응급실로 옮겨가는 동안 저는 끝없이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할매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저런 눈빛을 보고도 외면했을까?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고 얼굴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할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리허설이 되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가슴 통증은 단순한 협심증 증상입니다. 다행히 심장 손상은 없고요.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풀렸고 의자에 주저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튜브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평소 당당하던 반짝이 조끼의 주인공이 그날은 유난히 작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놈 울긴 왜 울어? 나 아직 살아있구만.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손만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무대 리허설 전부터 이미 심장이 무리를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고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도 참고 연습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병세를 악화시켰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요. 회복 중이던 어느 날 밤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무대 서면서 죽어도 좋단 생각 들었단께. 할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뭘 꿈꿨는지 다시 느껴졌거든. 마치 내가 다시 20살이 된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늘 저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남 눈치 보지 마라고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전보다 걸음걸이는 느려졌고 한동안은 노래 연습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 보이셨습니다. 이젠 마음이 덜 급해. 그 말씀처럼 무대는 못 올랐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무대가 열렸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주최한 봄맞이 잔치였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여,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전국 노래자랑까지 불러낸 장본인이자녀. 근데 할머니가 그때 못 부르신 노래가 있다잖아요? 사람들의 박수 속에 할머니는 조용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색 조끼에 리허설 때 입으셨던 반짝이 스카프를 둘러매고 마이크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날 못 부른 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랍니다. 이 무대가 내 진짜 전국 노래자랑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떨렸지만 한음 한음이 아주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관객들은 손뼉을 치고 박수를 보내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 화면 속 할머니는 진짜 무대 위 가수처럼 빛나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그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아주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무대는 크지 않아도 사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댓글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네요. 진짜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꼭 건강하시길. 그리고 그 댓글들 중 하나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엄마도 노래를 좋아하셨는데 한 번도 무대에 못 서보고 돌아가셨어요. 이 영상 보면서 엄마가 웃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꿈을 품고 살다 한번 펼쳐본 그 진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가끔 경로당에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노래 사이사이, 다음 곡은 청춘시대 하시며 사회도 보시고 가끔은 이 동네에서는 내가 조용필이라니까 하시며 껄껄 웃으시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자칭 매니저 손자입니다. 무대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할매가 노래 부르는 그 순간순간이 진짜 인생의 무대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대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매였습니다.